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쓰기 실용 공부를 하도록 하죠. 어, 이번 학기 우리 분반에 수업을 맡은 교수 심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하고 휴대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기본 정보란에 기재를 해 두었죠. 우리 수업이 1시간 하는 수업이에요. 주당. 목요일 1교시에 있는데 중요한 게 이번 학기 우리 수업을 전면 비대면으로 한다. 이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추질 않아서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근데 온라인 수업인데 여러분 내 얼굴은 지금 안 보이죠? 예. 예. 그 대체로 이제 줌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 수업을 하기도 하던데 많은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그 워크숍 때 그 교수님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카메라를 다 끄고 예,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더라.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소통도 좀 잘 안 되는 면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그 제 시간에 다 모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정지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대면 강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워캠이라고 하는 그 녹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나는 수업을 이렇게 녹화를 해다가 해서 유튜브에 있는 내 계정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이클래스 우리 수업 분반 자료실에다가 링크를 하고, 또 이제 이 영상도 같이 올려놓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일주일 안에 일주일 이렇게 시간을 주는 거니까 그 안에 편한 시간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시간이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글쓰기, 실용적인 어떤 글쓰기의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리고 뭐 성적도 조금 이따 성적 평가 부분을 설명하긴 할 텐데 비대면 수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절대 평가로 지난 학기도 그랬죠. A를 40%까지 주도록 나머지는 이제 뭐 또 B를 주거나 C를 주거나 뭐 교수 재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만 잘 참여하면 다 A 아니면 B겠죠? 예, 하여튼 학교에서 규정 내에서 최대한의 점수를 줄 테니까 여러분은 수업에 성의 있게 참여를 하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우리 광주여자대학교가 이 수업 계획서, 교수 수업 방법 이걸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하여튼 뭐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수업 그러니까 과정 중심 평가로 이번 학기부터 2021년 1학기부터 이제 개편을 좀 하면서 수업 계획서도 상당히 까다롭게 이렇게 좀 작성하도록 자꾸 안내고 그러는데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쉽게 지금 만들어 놓고 또 설명하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러려니 하면 돼요. 자, 수업 매체 아까 그 얘기죠. 비대면으로 하는데 이렇게 유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인물 그러니까 이제 복사해서 주는 걸 유인물인데 내가 이제 요건 유인물이라기보다 정확하게 하면 파워포인트도 아니고 요것은 뭐 PDF로 이렇게 한 거죠. 한글로 문서 만들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PDF로. 그다음에 이제 인트로 자료, 그다음에 동영상 자료. 이거 지금 여러분 동영상 자료 같이 보는 거니까 이런 걸로 여러분이 수업할 수 있도록 수업 교재 따로 뭐 그 교재를 준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제 뭐 전남대학교에서도 한 15년 넘게 글쓰기 강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 굉장히 많이 있고 강의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분에게 수업 자료 이렇게 제시해 줄 테니까 평가 방법도 이제 이것도 그 과정 중심 평가라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번 학기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게 다 대면 강의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토의 토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평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뭐 지필 그러니까 뭐 시험이라고 해야 될까? 예. 좀 더 이쪽 촌 내려가면 있으니까 이쪽 중요한 거 있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여기 자 교과목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수단으로서의 글쓰기 능력, 특히 실용적인 글쓰기 능력의 배양.
능력을 갖추자는 얘기죠. 글쓰기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특히 이제 대학이라든가 대학원 이 학문 공동체 내에서의 의사소통은 다 글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리포트 내고 과제물 통해서 자신의 이제 수업에 대한 어떤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얼마나 잘 이제 이해하고 있고 그걸 또 실제 학문 내지 삶에 응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죠. 강의실에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강의실에서 질문해도 질문하라고 해도 잘 안 하죠. 토론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리포트 즉 문자 언어 그러니까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문 공동체 내에서도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 아까 교수가 수업 자료 제공한다고 그랬고 평가 방법. 근데 1학점짜리 수업 과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가는 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해둡니다. 출석, 중간, 기말, 과제물 이렇게. 근데 중간에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니까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뭐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기도 해봤는데 번거롭고 객관적이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나는 중간 시험 대체, 기말 시험 대체 과제로 제시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트죠. 중간, 기말, 과제 다 리포트. 근데 우리가 1학점짜리니까 아주 분량도 간략하게 할 거예요. A4 한 페이지 알겠죠? 그 정도 아주 약소한 분량으로 수업을 편하게 하면서 또 충분하게 필요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갈 거예요.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이제 내가 하는 수업 모든 수업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소통할 거예요. 매 주차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어떤 수업 자료가 올라갔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시험과 관련해서 리포트와 관련해서 미리미리 안내하고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나가면 손해겠죠. 손해죠. 충분하게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나중에 성적에 문제가 되겠죠? 자, 1학점별로도 어쨌든 뭐 수업 자료는 이클래스 자료실에 탑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제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공부하겠 할 거예요 사전에. 예. 근데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도 매번 소통하니까 단톡방에서 나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출석 잘해야 돼요. 규정 자체가 이 결석이 있으면 4분의 1 이상 있으면 이렇게 바로 학점 부여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언어를 논리적으로 조직하고 구성해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공적인 의시소통에 요거 잘못된 내가 바꿔서 올려놓을게요. 의사소통 왜 의시소통이 뭐야? 의사소통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 구성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1차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1, 2, 3차시 보통 3학점짜리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1차시 한 차시밖에 아니죠. 1교시 25분 이렇게 수업 자료 올리는 거 1학점 시간이니까 1학점 수업이니까 그래서 1주는 교과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에는 뭐 할까요? 비판적 사고와 질문이 왜 중요한가? 굉장히 기본적인 거. 3주도 마찬가지.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적 사유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2주와 3주차는 총론이라고 할까? 이런 매우 그래도 기본적으로도 굉장히 교양으로서도 굉장히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들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여기서 2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 한다고 그랬죠. 요것에 이제 뭐 하나하나 해 나갈 거예요. 하나하나. 2주에도 하고 3주에도 하고 쭉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과제물 제시하기 전에 시험 대체 과제 제시하기 전에 충분하게 또 상세하게 안내하고 단톡을 통해서도 안내할 겁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 나가면서 리포트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과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다 충분하게 안내를 해줄 거예요. 4주차 글쓰기의 중요성과 윤리, 글쓰기 윤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절, 어떻게 하면 표절, 장관 후보자들, 특히 학자 출신들의 장관 후보자들 학위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 표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진짜 그래요. 이제 학부에서도 그러긴 하겠죠. 근데 특히 대학원, 여러분이 이제 진학을 해서 학위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거든요. 습관이기도 하고 잘 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하여튼 표절은 뭐예요? 나무 글을 그냥 갖다 쓰는 거, 도둑질하는 걸 표절이라고 해요. 상당히 윤리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인용할 때 어떻게 출처를 밝혀서 표절이 아닌 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글을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할 때 출처를 잘 표시함으로써 내 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4주차에 공부할 거예요. 5주차에 글쓰기 과정, 그다음에 리포트 작성법,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할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 그 이제 소재라고 할까? 글감이죠. 글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논증을 구성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 생각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들을 이렇게 배치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분량이 정해졌을 때 그걸 어떻게 균형 있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들,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리포트 작성법 6주차에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7주차 이제 자기소개서, 8주차 성찰적 글쓰기, 9주차,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8주 9주차, 요즘에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찰적 에세이라고 하는 형태, 요즘에 자기소개서가 예전처럼 이렇게 뭐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소논문 형태와 거의 접근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근데 200자 내외로 이렇게 하거든요. 글자가 정해져 있어요. 성장, 여러분 뭐 20대 초반일 텐데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 200자 내외로 하라고 그러면 해집니까? 갑자기 안 해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넣고, 그 200자라고 하는 그 정해진 글자 안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뺄 것인가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연습을 하기 전에 무조건 연습하면 그건 맨땅에 헤딩이 안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왜 요구하는가, 자기소개를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이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도 있고, 성적증명서 여러 가지 증명서를 같이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별도로 이 자기소개서를 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이것을 충분하게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그러니까 어디에 낼 것인가, 무엇을 쓸 것인가, 이게 두 가지 고민인데, 그 부분을 7주차에 충분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넘어서서 성찰적 글쓰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와 성찰적 글쓰기가 맥락, 이를테면 비슷한데, 기본은 비슷한데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론과 실제 보여주고 또 여러분 피드백 해주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10주차, 결국 이제 의사소통하는 과정으로서의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기만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11주차는 이제 여러분이 글쓰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썼던 게 뭡니까? 감상문이죠. 우리가 독서 감상문 특히. 근데 감상문과 비평문, 그 감상문을 넘어선 비평문 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비판적 사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 글쓰기를 통해서 일정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14주차에 논증적 에세이, 15주차는 이제 종합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것인데, 자, 우리가 글쓰기에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글쓰기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 배경 지식, 관련 지식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용적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자기소개서, 그렇죠? 자기소개서 하나 있고, 감상문에 이제 비평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논증적 에세이,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종류의 글쓰기와 관련해서 실제로 충분하게 이론 수업하고 글을 써 보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여러분의 글에 대해서 한두 차례는 피드백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썼던 글이 내가 내용이나 형식에서 리포트다운 그런 글인가를 이제 제출만 하고 교수의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답답하고 잘 모르니까, 내가 피드백을 최소 한 차례 이상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요거 여기 뭐 지금 그 과정 중심 수업을 그 강조하면서 학교에서 요걸 이제 일곱 하나 그 모든 과목에 7번 이상 한 학기에 7번 이상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 팀 기반 학습. 그러니까 이 클래스 우리 그 과제방에다가 이제 내가 그때그때 또 안내를 할게요. 이거 이제 여러분도 힘들고 교수도 힘들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그 저 팀 기반 학습, 팀 기반 학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IBL은 이제 그 질의응답이고 팀 기반 학습은 토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걸 한 학기에 이제 15조차인데 7번 이상은 해라. 의무적으로 한 것인데, 그런데 이 클래스에다가 우리 수업 분반에다 내가 이제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3주차에 하나 있죠. 과학적 사고 인문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팀 기반 학습이 뭐라겠습니까? 토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이제 그 글로 여러분이 간략하게 이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다른 친구를 또 그런가 이제 동의하든가 또 다른 생각을 갖든가, 이렇게 가볍게 한두 문장으로 그 이렇게 그 뭐 댓글 그다음에 답글 다는 식으로 간략하게 자신의 의견들을 뭐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보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조금만 시간 내서 여러분이 한 10분? 여러분 한 10분 정도만 시간 내서 매 주차에 이제 관련된 이 수업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내가 질문을 이제 하나의 논제라고 할까? 이렇게 제시해 놓으면 그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질문도 하고 답변도 서로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10분, 20분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매주? 그러면 나는 이제 또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올라온 글들을 좀 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또 정리해서 답변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죠. 일일이 다 하면 너무 힘들 테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모아서 답변하고 분류해서 답변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팀 기반 학습이에요. 이걸 우리 7차례 해야 되는데 7차례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뭐 3, 6, 9, 11, 10, 11, 그 다음에 11에다가 13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만 내가 표시를 해놨는 모양이네요. 7차례 하라고 그랬는데 좀 더 해야 되겠죠. 내가 이것도 또 두 번 더, 뭐, 인도 하면 되겠죠. 두 번 더 넣어가지고 7차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번거로운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야말로 과정 중심 수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교수가 안내해주는 내용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적절한 반응, 긍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상호 좀 점검, 이런 걸 통해서 학교 수업을 이제 일방적으로 어떤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양방향적인 소통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그야말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 중심의 수업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광주여자대학교의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교수법 과정 중심 수업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좀 적용하는 것도 좋을 듯해요. 이제 교섭지원센터에서 상당히 이제 연구를 하고 여러모로 학교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야기가 다 됐죠, 여러분. 지금 1주 수업 안내 오리엔테이션은 거의 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정리하면 여러분이 이제 강조할게요.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내 이름과 휴대번호,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내가 이제 학교, 여러분 그 강의 계획서라든가 이렇게 우리 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클래스 들어가면 우리 학교 이메일로 됐을 거예요. 나 그거 안 보니까 나중에라도 이제 이메일로 뭔가 좀 물어볼 거 있으면 이걸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단톡방 만들어서 소통한다고 그랬으니까 단톡방 나가지 말라고 그랬고, 또 하나,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프라이버시를 좀 지키고 그럴 게 필요해요. 뭐가 있냐면 어,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나한테 이제 수업의 내용이라든가 어떤 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질문해 줘요. 그런데 그 질문을 우리가 일상적인 시간, 일과 시간 안에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과 시간 보면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정도까지. 예, 그렇죠? 물론 일찍부터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러긴 해요. 왜냐하면 뭐 이런저런 좀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녁에
보통 이제 여러분은 몇 시에 뭐 다 우리 그 생활 사이클이 좀 다르긴 한데 나는 보통 1시쯤 새벽 이제 밤에 1시쯤 공부 마치고 이제 자고 그래요. 그런데 피곤하면 좀 일찍 자기도 하겠죠. 9시, 10시에 자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밤 늦게 뭐 10시에 전화를 한다거나 11시에 카톡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뭐 밤 11시에 카톡을 하면 피곤해서 누워 있는데 다시 불 끄고 불 켜고 일어나서 뭔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카톡이 좋은 게 뭐예요? 실시간 확인했나 안 했나 보는 거죠. 확인 않고 일이 계속 있어. 그러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봤으면 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뭔가 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또 컴퓨터를 켠다거나 이런 번거로운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수업과 관련된 질문은 얼마든지 해라. 그런데 학교 우리 E클래스 우리 분반에 쪽지로 남기거나 아니면 나한테 개인 메시지나 톡을 하더라도 늦은 시간에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의도로 문자로 내 번호, 휴대번호 문자로 아니면 개인 톡으로 할 것. 그런데 일과 시간에 그러니까 최소한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니 뭐 지진이 나거나 그냥 뭐 휴전선이 그냥 뭐 무너졌거나 이런 급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말 것.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성적은 최대한 잘 준다겠죠. 잘 줘야죠. 내 수업 들었는데 참여했는데 잘 주죠. 잘 줘야죠.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죠. 어떤 조건? 이런 몇 가지 수업 잘 참여하고 몇 가지 지키고 그러니까 성의 있게 여러분이 수업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학교가 정하는 규정 내에서 최대한의 성적 부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서로 이제 지키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글쓰기 실용은 사실 우리 광주여자대학교에서는 1학점짜리를 뭐 이런저런 뭐 사정이 있어서 이번 학기 나한테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내가 다른 과목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여대에서. 근데 이제 나는 학위를 전남대에서 받았고 전남대에서도 이제 이렇게 한 15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남대도 글쓰기 그 교과가 있습니다. 3시간짜리. 지난 학기 수업 평가가 교수 수업 평가 4.8이었어요. 4.8. 그 전에는 4.7이었고, 그러니까 5점 만점에서 그 교수 수업 평가가 4.7, 4.8이면 거의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글쓰기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우리 학생들이 글쓰기와 관련된 지식 내지 실제에 대한 능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고 또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있음. 이걸 이제 우리 학생들의 교수 수업 평가 결과가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학생들을 존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해 나갈 거고 소통을 해 나갈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의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족스러운 한 학기 글쓰기 실용 수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이제 지난 학기부터 또 우리 광주여자대학교가 마음교양인가 해서 수업 시작할 때 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마지막에는 또 그 무슨 명상 멘트 음악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같이 삽입해달라 마지막에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거의 의무라고 하는데 그거 활용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잘 안 되고 그래서 난 다른 거 없고 나는 이제 지난 학기부터 뭘 했냐면 내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괜찮은 우리 학생들과 같이 들을 만한 그런 음악 한 2분 듣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수업 마무리에서는 이적이 부르는 같이 걸을까 이 노래를 한 2분 듣고 일주 오리엔테이션 수업 안내를 마치려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피곤하며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자, 음악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함께 서로 협력해서 수업을 잘 해보자. 그런 의도의 음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